2 곱하기 2는 5 마이너스 1. 2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도 4이죠. 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답이 나옵니다. 수학에선 이런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식으로 다리를 건설한다면 2 곱하기 2가 5라는 값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리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인내가 부족한 투자자는 빼기 1이 나오기 전에 무너져 주식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증권심리학.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릅니다. 코스톨라니에게 있어 기술적 이해란 오로지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죠. 현재 증권의 대다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런 이유에서 증권 투자자를 부하내동파와 소신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즉 투자자를 말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하죠.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부하내동파 덕일 때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게임꾼들이 부하내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내동파와 소신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 가지 요인, 포지를 가졌는지입니다. 바로 돈, 생각, 인내, 행운이죠. 돈. 코스톨라니에게서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한 것을 의미하며 부채가 없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1억 마르크를 보유한 재력가라도 2억 마르크의 주식을 구매했다면 그는 돈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지적으로 거래하는 주식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생각은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에 코스톨라니는 찬성한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갔을 무렵 유럽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밀라노에 도착해보니 도시는 활기를 띠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레이저가 토리노에 소재한 피아트와 계약을 맺고 임가공 형태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섬유산업의 방식이 자동차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중개인에게 연락해 파산 직전의 이소타 프라스키니라는 자동차 회사를 150리라에 매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소타 프라스키니는 1900리라를 찍고 1500리라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인내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주죠.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고통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는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된 투자는 성과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을 뱉어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죠. 코스톨라니는 여기에 맞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2 곱하기 2는 5 마이너스 1. 2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도 4이죠. 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답이 나옵니다. 수학에선 이런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식으로 다리를 건설한다면 2 곱하기 2가 5라는 값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리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인내가 부족한 투자자는 빼기 1이 나오기 전에 무너져 주식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행운.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중요합니다. 운에 관련된 요인인 전쟁, 자연재해,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된 기본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즘 질병을 완화시키는 약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가 류마티즘 치료제를 내어놓는다면 그의 분석은 맞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경쟁사의 신약 개발이 그의 전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소신파 투자자에겐 행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행운만 부족해도 부하내동파가 되어버리죠. 돈이 없거나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을 세울 수 없죠. 이럴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에 따르니 인내를 갖출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돈이나 생각이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빼기 1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려 결국 인내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 또는 악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롯이 증권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달렸습니다. 부하내동파 손에 있으면 시장은 호재에 약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악재에는 즉각적이고 강하게 반응하죠. 반대로 소신파 투자자가 증권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호재는 저온 결과로 이어지고 악재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하내동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은
매수가 과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소신파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은 매도가 과하게 이루어진 시장이란 말이죠.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보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 과장 국면이죠. 이 국면을 거치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원형에 코스톨라니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스톨라니는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의 약세장으로 시장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연일 나왔죠. 하지만 이 기사의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기는 와중에도 날마다 5천만 주씩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5천만 주를 팔고 누군가는 5천만 주를 샀다는 의미입니다.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나므로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2년의 암울한 시기에 5천만 주나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신파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덤핑가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이후 상승운동의 제1국면인 조정국면이 시작되는 거죠. 1982년 말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올렸던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기금리도 내려갔고 경제와 정치 상황은 회복되었습니다. 레이건은 미국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자신감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장은 동행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엔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나빠지면 주가가 내리면서 가볍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시기의 매수자를 호녀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은 소신파이면서 반은 부안해동파이기 때문이죠. 오펙의 힘이 약화됐고 인플레는 거의 0이 되어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계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거기다 세제 개혁으로 기업의 수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죠. 이런 좋은 뉴스들이 들리면 시장은 제3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과장 국면이죠. 이때가 부안해동파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는 상승합니다. 유가물에 투자했던 부안해동파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입상하려고 기웃거리죠. 언론에서는 연일 상승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저평가된 주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유행 주식만 사들였죠. 그렇다면 누가 이 부안해동파들에게 기록적인 값의 주식을 파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둔 소신파 투자자들입니다. 과장 국면은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라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 결과 부안해동파 수중에는 돈은 사라지고 빚과 주식만 가득하죠. 그들의 현금은 소신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부안해동파들은 자신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주식을 살 투자자를 기다리지만 그럴 사람은 없죠.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붕괴합니다. 코스톨라니는 1987년 과장 국면의 막바지에 한 가맹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코스톨라니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코스톨라니 선생님, 제가 알기로 현재 주식의 90%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이 거래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라는 건가요? 코스톨라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내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당시의 머니 매니저들은 이제 불과 25에서 30세 안팎의 사회 초년생들이었죠. 그들은 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선물은 중고금 비율이 매우 낮았던 탓에 1987년 주식시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과장 국면에 그들은 주가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 사이 그린스펀은 인플레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매수가 없이 매도 계약만으로도 시세가 하락했죠. 10월 중순이 되자 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독일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은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죠. 다시 비관주의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던 머니 매니저들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었죠. 결국 포지션은 강제 해지되고 선물 시세도 바닥을 쳤습니다. 모두가 문 하나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죠. 그 당시 중개인에게 걸려온 전화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전부 팔아주시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신파 투자자들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내심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말이죠. 반면 부안해동파들은 책임을 넘길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한 컴퓨터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는 상한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난 탓을 포크와 나이프에 하는 셈이었죠. 문제의 원인은 선물 거래를 주도한 머니 매니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코스톨라니에게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러냐고 물었습니까? 농담이시겠죠? 나는 잃은 게 없어. 내가 보유한 주식은 살 때보다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코스톨라니는 1987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매우 편안했다고 말합니다. 9월의 마지막 코스톨라니가 기고한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또한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그러나 코스톨라니는 붕괴 직후 한 강연에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스펀이 한 말 때문이었죠. 미 연준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죠.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한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일어난 증시 변동 사이클은 순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예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이든 부동산이든 수도 없이 많이 있어왔죠. 경기가 허황에 접어들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바늘이 나타나 터져버립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불변의 법칙이죠. 붐 없이는 폭락도 없고 폭락 없이는 붐도 없습니다. 성공 전략은 현재의 경제 순환과 반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 경제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코스톨라니는 부다페스트의 곡물 거래인들의 말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합니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의 화랑기가 돌아오면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잉 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신파 수준에 있어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좋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에도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잉 매수 상태이며 곧 시장이 최고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주로 부하대동 파손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돈이 없죠. 반면에 소신파들은 시장이 다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 파악하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하강 국면에 시세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하대동파에서 소신파로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운동 국면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강 국면에서 거래량이 작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주식의 대부분이 아직 부하대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소신파에서 부하대동파로 손바뀜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부하대동파에서 부하대동파로 바뀌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주식은 여전히 부하대동파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량이 작은데 시장이 상승하면 아직은 주식이 소신파들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하면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부하대동파에서 소신파로든 소신파에서 부하대동파로든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장이 곧 추세를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언론의 분위기가 낙관적이면 시장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비관적이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명확한 주관의 문제.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언론이나 전문가 동료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반대로 매수를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의 순환을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대중의 심리에서 벗어나 하강 운동의 과정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 겁이 마저 넘겼다면 시장의 강세장이 진행되어 중간중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원인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금리, 전쟁과 같은 치명적인 것이라면 신속히 결정해야 하죠. 즉 투자자는 단단한 동시에 유연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승운동의 과정 국면까지 버텼다 해도 돈이라는 요소가 계속 긍정적이라면 이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부하대동파들에게 휩쓸려 상승을 지켜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낙관적인 뉴스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즉시 시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것이죠. 당신은 강세장 투자자인가 약세장 투자자인가? 지금까지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강세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 투자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증권 투자를 약세장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1930년 가을에 있었던 오스트릭 대공황과 그 직후 이어진 데빌더의 붕괴는 파리 증시 전체를 나락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당시 코스톨라니는 약세장에 투자했고 자신이 꿈꾸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운전사 등 모든 것을 이뤘지만 편안하지 못했죠. 괴로운 깨달음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친구와 동료들이 파멸한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 결국 자신의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라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코스톨라니는 그때부터 약세장 투자에 철학적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비단 철학적인 측면을 넘어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회의감이 들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후 찾아온 강세장에서 자신이 벌어놓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코스톨라니는 강세장에 투자하려고 노력했고 약세장을 경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강세장에 투자했을 경우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부실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바보나 멍청이라도 돈을 벌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과거
과거 주식시장에 언제 들어왔던 인내심만 갖추면 승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코스톨라니는 초보자들에게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에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고 합니다. 또 기회 역시 강세장이 더 많죠. 주가는 1000에서 10,000%까지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가가 0이 되는 100%가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